좋은 제안 드리러 왔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시면 월 매출 5천만 원 보장해드립니다. 이 낡은 가마솥, 구닥다리 인테리어.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안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겠어요? 나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보셔야죠. 우리 아들이 여기 오든 안 오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가요. 당장 나가. 아드님이 IT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밥 안 먹죠? 우리 아들이 여기 오든 안 오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식들도 안 오는 식당을 누가 오겠어요? 아드님이 이 식당 부끄러워하는 걸 진짜 모르세요? 곧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청주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한미옥이라고 합니다. 새벽 4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째 똑같은 시간이지요. 휴대폰을 보니 아들 민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찍혀 있는 걸 보니 또 야근했나 봅니다. 엄마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문자 남겨. 다음 주 일요일에 중요한 약속 있으니까 꼭 시간 비워도. 아빠도 같이. 중요한 약속이라니.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 병만 씨가 물 한 잔 들고 서 있었어요. 민수 전화 왔었네? 응, 다음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대요. 드디어 장가가나 보구만. 병만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왼손으로만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안쓰럽지만 오늘따라 더 쓸쓸해 보였어요. 여보, 민수가 우리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요. 걔가 얼마나 효자인데. 하지만 저도 알아요. 민수가 회사 사람들에게 부모님 직업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어머니는 자영업, 아버지는 은퇴하셨어요. 그렇게만 말한다고 수진이한테 들었거든요. 미옥 식당까지 걸어가는 길.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밥바람 프리미엄 한식 뷔페 그랜드 오픈. 속이 뒤틀렸어요. 프리미엄이라니. 우리 같은 시장 국밥집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식당 문을 열자 어제 끓여둔 사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냄새, 이 가마솥, 이 식당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28배 시작해서 58이 되도록. 큰딸 수진이를 서울 대기업에 보내고 민수를 IT 회사에 취직시키기까지. 이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이 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미호가, 봤어? 여정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뭘? 밥바람에서 아침 특가 2,900원이래. 국밥이 2,900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우리 국밥이 7,000원인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짙은 화장, 명품 가방까지. 한눈에 봐도 여기 사람이 아니었죠. 안녕하세요. 밥바람 본부장 윤서진입니다. 명함을 내밀더군요. 좋은 제안 드리러 왔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시면 월 매출 5천만 원 보장해 드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듣지도 않으셨잖아요. 윤서진이라는 여자는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이 낡은 가마솥, 이 초라한 인테리어.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안 맞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겠어요? 순간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초라하다고요? 아, 제 말이 좀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아드님이 IT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밥 먹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민수 얘기를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아들이 여기 오든 안 오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자식들도 안 오는 식당을 누가 오겠어요? 아, 혹시 아드님이 부모님 식당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윤서진은 명함을 놓고 갔어요.
곧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연락 주세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10명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밥바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 괜찮지? 응, 무슨 일인데? 상견례야. 뭐? 상견례야?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근데 엄마, 왜? 그 집이 좀 까다로워서 엄마 국밥집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자영업 한다고만 했으니까 굳이 자세히 말하지 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편견 가질까봐. 나중에 다 말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자식 잘 키워놨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제 자식도 이 국밥집이 부끄러운 거였어요. 저녁 무렵 병만 씨에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가 상견례 한대요. 좋은 일이네. 근데 우리 국밥집 얘기를 안 했대요. 부끄러워서. 병만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해해줘. 요즘 젊은 애들 체면이 중요하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병만 씨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는데 낮에 윤서진이 놓고 간 명함이 보였어요. 밥바람 프랜차이즈 본부장 윤서진. 버리려다가 왠지 모르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 거라는.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창밖을 보니 밥바람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마치 우리 미래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수의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맡고 싶지만 우리 같은 시장 국밥집이 그들 눈에 찰까? 그래도 30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저는 끓고 있는 가마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비록 자식에게는 자랑스럽지 못한 엄마일지라도 무너지는 자존심, 다가오는 상견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평소라면 단골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간인데 식당에는 박씨 아저씨 한 분뿐이었어요. 아줌마, 요즘 장사가 영. 박씨 아저씨도 눈치를 챘나 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국밥을 내놨어요. 다들 바쁜가 봐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 밖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바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시장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소리쳤죠. 오늘 하루 1,000원 추가하면 스페셜 메뉴. 한정 수량.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르르 밥바람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옥 씨, 신 회장이 들어왔어요. 정육점 신 사장, 상인회 회장이죠. 큰일이야. 김 사장이 밥바람이랑 계약했대. 철물점 김 사장이요? 응, 월세 지원해준다니까 넘어갔어. 부회장이 그러면 되나? 철물점 김 사장은 상인회 부회장이었어요. 30년 동안 같이 장사한 사람이 배신한 거였죠. 다들 흔들리고 있어. 미옥 씨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회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신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같은 영세 상인이 대기업을 어떻게 이겨. 점심 무렵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주말에 미용실 좀 가. 그리고 옷도 새로 사. 왜? 엄마가 그렇게 초라해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민수야, 그 집은 뭐 하는 집이니? 대기업 다녀.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민수야. 응?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상대방 집이 좀 보수적이래. 첫 만남은 무난하게 넘기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만 내 삶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니. 뭐가 그렇게 심각해? 병만 씨가 물었어요. 민수가 미용실 가고 옷새로 사래요. 그거 좋은 일이네. 나도 양복 꺼내야겠다. 병만 씨는 오른손으로 옷장을 뒤지다가 포기했어요. 불편한 손으로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기 힘들거든요. 내가 매줄게요. 고마워.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특급 호텔 주방장과 요리학교 수석 졸업생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시장 국밥집 부부일 뿐이었죠. 그날 오후 여정이가 찾아왔어요. 미호가 나 밥바람 제안 받아들일까봐. 언니도요? 미안해. 근데 진짜 못 버티겠어.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돼. 여정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같이 버티기로 했잖아요. 버텨서 뭐해? 밥바람은 점점 커지는데 우리는 점점 죽어가잖아. 그때 윤서진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 다들 모여 계시네요? 왜 또 왔어요? 최종 제안 드리려고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립니다. 그 후엔 제안 철회해요. 윤서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미옥 사장님, 아드님 상견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해?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런데 상대방 집안이 꽤 빵빵하다면서요? 시장 국밥집 며느리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윤서진은 씩 웃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희 가맹점 되시면 밥바람 프랜차이즈 대표점이라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체면 서지 않을까요? 그 말이 너무 치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솔깃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드님도 더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윤서진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민수가 보낸 택배가 놓여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었죠. 엄마, 이거 입고 와. 비싸서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반품해도 돼. 핸드백과 스카프, 그리고 정장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국밥 팔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병만 씨도 놀랐어요. 민수가 상견례 때 입고 오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는 옷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분명 비싸고 좋은 옷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상견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의외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청 직원 장건우 씨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죄송해요, 사장님. 급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이에요? 장건우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밥바람이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고 있어요. 시청 소상공인 지원금을 빼돌려서 덤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혹시 상인의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 있으시면. 김 사장이 부회장 직인 써서 서류 만들었다는데. 그거예요. 그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프랜차이즈 하시는 것도. 장건우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는 끓고 있는 가마솥을 바라봤어요. 이 가마솥이 보여요? 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그전엔 시할머니가 쓰셨고 100년 넘은 가마솥이에요.
장건우 씨가 가마솥을 신기하게 봤어요. 100년이요? 네. 이걸 제가 끊을 순 없어요. 비록 자식은 부끄러워해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내일 모레 상견례 장소 알려줄게. 강남의 특급 호텔이야. 강남 특급 호텔? 응, 거기가 중간 지점이래. 아, 그리고 엄마. 왜? 국밥집 얘기는 정말 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결심이 섰어요. 저는 장건우 씨를 봤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증거 구해올 테니 밥바람 막아주세요. 정말이요? 하지만 상견례도 가고 싸움도 할 거예요. 제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이 국밥집 떳떳하게 만들어야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단 부딪혀 볼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어요. 비록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운명의 상견례, 그리고 충격적 만남. 일요일 아침 10시, 저는 민수가 보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제가 오히려 가짜 같았죠. 잘 어울리네. 병만 씨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왼손으로 어렵게 매듭을 지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민수를 위해서야. 가자. 강남 특급 호텔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요.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려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민수 옆에는 긴 생머리의 청순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예요. 예의 바르고 단정한 아가씨였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위층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와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일까? 레스토랑 개인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머, 오셨어요? 윤서진이었습니다. 밥바람 본부장 윤서진이 딱 그 자리에 상대방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 어떻게?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윤서진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런, 서로 아는 사이였나 봐요? 맞죠? 미옥식당 사장님?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윤서진이 왜 우리 집안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았는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민수 씨 어머니가 그 유명한 미옥식당 사장님이었군요. 아, 제가 요즘 인수하려고 접촉 중인 곳이에요. 인수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지혜야. 엄마 회사에서 골목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하잖아. 미옥식당도 우리 프랜차이즈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완강하게 거부하시더라. 윤서진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돈이 될 줄이야. 세상 참 좁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우리 가자. 엄마. 저는 일어섰어요. 이 결혼 반대야. 엄마. 민수가 놀라서 저를 잡았어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저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 시장을 파괴하려는 사람이야.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이라고. 엄마, 그건 사업이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사업? 사업이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게가
내 학비 대준 그 국밥집이 그냥 사업 대상이야? 그때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지혜야? 윤서진이 딸을 봤어요. 엄마, 이건 아니야. 어머니 가게를 이렇게 압박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혜야,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감정이 없는 게 비즈니스예요? 지혜가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시는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신다고. 그런 구식 방법이라서 망하는 거야. 구식이요? 지혜가 제 옆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 한번 가게 가봐도 될까요? 지혜 씨, 전 민수 씨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진짜 음식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윤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틀렸어요. 병만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앉아서 차분히 얘기합시다.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자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민수야, 가자. 엄마, 제발. 넌 남아도 돼. 하지만 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저는 핸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호텔을 나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지혜, 그리고 병만 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내가 겁쟁이였어요. 엄마 국밥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건데. 민수야. 어머니. 지혜가 다가왔어요. 제가 도울게요. 뭐요? 엄마가 하는 일, 전 찬성한 적 없어요. 돈만 알고 사람은 모르는 엄마가 싫었어요. 지혜가 핸드백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회사 비리 자료예요. 불법 보조금, 세금 탈루 다 들어있어요. 이걸 왜? 정의롭지 못한 일로 성공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혜가 민수를 봤어요. 전 민수 씨를 사랑해요. 민수 씨 가족도 제 가족이에요. 민수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싸울게요. 엄마 국밥집, 우리 시장, 다 지킬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병만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네. 그때 윤서진이 호텔에서 뛰쳐나왔어요. 지혜야, 넌 누구 편이야? 전 정의의 편이에요, 엄마. 너 같은 딸은 없어. 엄마도 반성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윤서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좋아요. 전쟁이죠. 당신네 시장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맞받아쳤어요. 하지만 우린 안 무너져요. 30년을 버텼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지겠어요? 두고 보죠. 일주일 안에 당신네 시장 상인 절반은 내 편이 될 거예요. 윤서진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네 사람. 가족과 예비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민수가 물었어요. 싸워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장건우 씨한테 이 USB 전달하고 상인회 긴급 소집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해. 제가 방송국에 아는 PD 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고발 프로그램 만드는 분인데 연락해 볼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국밥집 얘기 숨기지 않을게요. 오히려 자랑할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끓이는 국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군산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그리고 정의가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새벽 4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니, 평소와는 달랐어요. 오늘은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 취재팀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지혜가 연결해준 PD는 즉각 취재를 결정했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 상권 침해, 불법 보조금, 그리고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게 특종감이었죠. 새벽 5시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한미옥 사장님,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비췄어요. 팔을 써는 손, 고기를 손질하는 손, 국물을 젓는 손. 30년 동안 반복해온 동작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마솥이 100년 되셨다고요? PD가 물었어요. 네, 시할머니 때부터 써온 거예요. 제가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어요. 신비로운 분위기였죠. 그때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이 직원 수십 명을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가짜 위생 점검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방송 중인데 이게 뭡니까? PD가 항의했지만 윤서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공중위생법상 문제가 있으면 즉시 영업정지입니다. 비켜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여정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장 상인 수십 명이 서 있었어요. 신 회장, 청가물 이 씨, 심지어 배신했던 김 사장까지. 우리 미옥이 못 건드려. 이게 위생점검이야? 사기야. 상인들이 윤서진 일행을 둘러쌌어요. 그때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엄마, 그만해. 너, 어떻게 여기? 전 민수 씨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검찰에 제출할 서류예요. 지혜가 카메라를 향해 서류를 펼쳤어요. 밥바람이 지난 3년간 빼돌린 정부 보조금이 50억입니다. 그 돈으로 덤핑해서 영세 상인들을 죽인 거예요. 지혜야, 너. 윤서진이 딸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가 막아섰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 저희 결혼할 거예요. 지혜 씨가 원하는 건 엄마의 돈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장건우 씨가 경찰과 함께 도착했어요. 윤서진 씨,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모함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윤서진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혜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반성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경찰차가 떠나고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섰어요. 계속 촬영할까요? PD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국밥을 끓여야 해요. 오늘도 손님들이 올 테니까. 아침 6시 박씨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아줌마, 똑같은 거. 평소와 똑같은 주문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제가 국밥을 내놓자 박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줌마, TV 나온다며? 유명해지겠네. 유명해져도 국밥값은 안 올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밀려왔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죠. 대기업에 맞서 싸운 국밥집, 100년 가마솥의 전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거창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저 오늘도 정성껏 국밥을 끓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와 지혜가 왔어요. 엄마, 우리 결혼식 여기서 하면 안 될까? 뭐? 시장에서? 네, 엄마 국밥 먹으면서 하는 결혼식. 특별하잖아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좋아요. 화려한 호텔보다 이런 곳이 더 의미 있어요. 일주일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골목 상권을 지킨 국밥집 사장의 눈물.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밥바람은 전면 철수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이미 가게를 접었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김 사장은 결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미호가 우리가 이긴 거 맞지? 여정이가 물었어요. 글쎄요. 이긴 건지 그냥 살아남은 건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빈 점포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한번 떠난 활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윤서진이 보낸 거였습니다. 미옥 사장님께 구치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증오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돈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은 보지 못했죠. 지혜가 당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반성하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병만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씁쓸해요. 결국 다 사람인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지혜가 상인들과 함께 시장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식당 국밥 축제. 작은 현수막이지만 의미는 컸어요. 우리가 지켜낸 것,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것. 저는 다시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예요.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가마솥에 김이 피어오르듯이 뜨겁게 그리고 끈질기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달라진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제가 파 썰게요. 며느리 지혜가 옆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손놀림이 능숙해졌어요. 민수와 지혜는 작년 가을 정말로 시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상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하객이 되어준 특별한 결혼식이었죠.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은 지혜가 국밥을 떠먹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석 달 전 윤서진이 찾아왔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처음이었죠. 사장님,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세요. 제가 내민 국밥을 윤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맛이 뭔지 알겠네요. 그 뒤로 윤서진은 가끔 와서 국밥을 먹고 갑니다. 말은 많이 않지만 이제는 손님과 주인의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지혜는 임신 8개월입니다. 배가 불러서 일하기 힘들 텐데도 매일 나와요. 어머니, 저도 이 아이한테 국밥 끓이는 법 가르칠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요. 이 맛, 이 정신을 물려주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시장이 전통문화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이거든요. 방송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젊은 상인들도 들어왔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 정성껏 국물을 끓이는 것,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 할머니, 5살 된 손녀 은지가 뛰어왔어요. 수진이 딸이죠. 우리 은지 왔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지가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떴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국밥 만들 거야. 그래, 우리 은지가? 응,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저는 가마솥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넘은 이 가마솥. 시할머니에서 시어머니로, 시어머니에서 저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에게, 언젠가는 손녀에게로. 박씨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아줌마, 똑같은 거. 네, 알아요.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죠. 창밖으로 시장이 보입니다. 활기를 되찾은 골목,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킨 것은 단순히 가게가 아니었어요. 삶이었고, 역사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밥을 끓입니다. 내일도 끓일 거고, 모레도 끓일 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날이 와도 누군가는 계속 끓일 거예요. 가마솥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미옥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